네, 안녕하세요. YLK 우연점 방학특강 수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7가지 특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학원이고 수학은 수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학년 가릴 거 없이 고등학생은 다 주 4회 이상입니다. 어떤 컨텐츠로 주 4회를 채울지 그것들이 반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주 4회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4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어떤 학생은 4회가 들어가고 어떤 학생은 7회가 들어가고 어떤 학생은 8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되냐, 학생이 그 수업을 하고 숙제를 흡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횟수를 배분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학생이 하다 보면 조금 힘들다, 아니면 너무 어렵다, 혹은 숙제를 따라오지 못한다 했을 때는 제가 임의로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생각보다 흡수를 빠르고 수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을 엄청 많이 공부를 해주고 있다 하면은 더 많은 양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액제로 특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내면은 그 이상은 학생이 제가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넣었다가, 흡수를 못한다고 하면 적절히 수업 횟수를 빼고 해서 학생이 흡수할 수 있는 맥시멈의 수학 강의와 수학 공부를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원상에서 숙제를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좀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웬만하면 필수, 물론 집의 거리 혹은 특수한 사정 혹은 다른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다닌다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테스트도 칠 거고 시험도 수행할 거고 숙제도 언제 할지 좀 찝어줄 거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다녀주시면 좋겠다, 필수로 제안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을 이번에는 영상을 찍을 예정이에요. 예전에는 필요한 영상들 혹은 학생들이 결석했을 때만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수업을 다 찍어서 학생들이 복습을 언제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5번째, 숙제 완료 시스템 구축이란 거는 스터디 카페에 아마 숙제 전담 관리쌤을 따로 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숙제를 다 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수업이 막 주 5회, 6회 되면 거의 매일 수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수업을 하게 될 때 그 수업을 그날 바로 복습을 하고 숙제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돼요. 그 밀리는 게 하루 이틀만 돼도 되게 커지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숙제를 무조건 완료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에 일찍 스터디 카페를 와서 이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플래너를 강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숙제를 다 완료시키겠다는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CT, 클래스를 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연계까지를 해서 부모님들이 테스트 치는 결과도 매번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방학 때 하려고 했으나 제가 혼자 임무로 할 때는 좀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담 CT 쌤을 두고 그 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스트까지 연계해서 같이 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전에 저희 YK 우연점에서는 항상 하던 거지만, 사실 수학을 얼마나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이 사실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인데 영어나 다른 과목들을 너무 못하는데 이걸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러면 수학을 좀 줄여야 되긴 하죠. 그런 식으로 학생이 어떤 특징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대학 목적성을 생각을 하면 1대1 상담을 통해서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강 전에 27일 전까지 상담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자, 예비 고1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 기조는 내신반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내신반 안 하고 선행만 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수학 횟수를 좀 걱정하고, 사실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예전에는 선행에 집중을 뒀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3월, 4월, 5월 어차피 내신을 쭉 하면서 내신을 다져야 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정액제로 되고 있고 사실 몇 번 횟수를 넣든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신 공수 수업을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수 미적분 확통을 넣어가지고 학생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아니면 최대의 선행을 달려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공수 원투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공수 원투의 기본기가 다 닦여 있으면 대수나 미적분 확통, 즉 수능 과목에 뭔가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내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걸 놓을 수는 없는 모양이니 하지만 이것들이 1등급을 맞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맞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한 상태에서의 이 수능 과목에 대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행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대수가 가장 우선이고 지금 선생님들마다 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확통을 더 우선시해서 반을 깔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미적분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이긴 하나 미적분 1은 상대적으로 계산이 많고 연산이 많은 반면에 공통수학 1, 2를 꼭 이거를 하면은 뭔가 시너지가 나서 공수 1, 2를 잘할 수 있느냐 라는 거에서 살짝 물음표긴 하거든요. 하지만 확통 같은 경우에는 순녀가 조합 파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확통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공수 1에서 집합의 개수 집합 쪽이나 함수의 개수 함수 쪽이나 어디든 간에 연동성이 좋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대수 같은 경우에는 포항 지역에서 대수를 1학년 때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외워야 되는 뭐 컨텐츠 양, 공식, 개념 이런 신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파트는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이게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하는 과목은 확통이 우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가면서도 내신 안 할 수 없으니까 동시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가는 계속 관찰을 할 거고 제가 관찰해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라는 것보다는 뭐 숙제 검사 혹은 CT 시험을 쳐서 그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안 되는 학생들은 중간에 드랍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더 넣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동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부터 개강이고요. 28일까지 하면 대략 10주 정도가 나오는데 10주 정도를 특강 형태로 잡을 것이고 아시겠지만 중간에 학교를 가는 날들이 며칠 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모든 영상을 강의를 영상으로 찍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 특수적으로 A 학교, B 학교 따라서 나뉘는 뭐 학교 행사 아니면 학교의 졸업식 아니면 중간에 가는 날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가는 날들이 있더라도 그런 날들은 영상으로 대체해서 진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수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비 고1에는 해당이 거의 없을 수 있으나 고1, 2, 3, 예비 고1, 2, 3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고요. 공동수학 1, 2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하위반 같은 그러니까 한 번도 진도를 나가지 않았거나 거의 까먹은 상태 혹은 수학 자체의 직관력이나 풀이 해석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너무 어려운 거나 이런 것들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는 학생들은 그냥 기본 문제를 자체 교재로 돌리는 반을 운영을 할 거예요. 사실 이런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센이나 이런 문제집을 풀 때에도 상, 실력업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다루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에 비해서 절대로 시험에 나오는 확실하게 다져줘야 되는 유형들이 그만큼 문제에서는 좀 빠져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더 추가를 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어 놨고 그런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 유형들을 훨씬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쌤 같은 경우에 한 유형이야 뭐 많아봤자 4문제 거기에 이제 상 문제가 섞이면 상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니까 그 유형을 연습하기 위한 문제는 사실 3, 4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10문제 이상의 유형 문제들을 풀면서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중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수학적인 직관력이 좀 괜찮다 하면 센이나 RPM 같은 유형서를 회독할 건데 제가 보통 좋아하는 교재는 마프 시너지라는 교재. 책 양도 두껍긴 하지만 그만큼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고 문제 양도 많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형서 회독을 할 것 같고요. 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익혀놨으면 좋겠지만 잊어버리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사실 뭐 근의 분리라든지
이런 내용들, 인수정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좀 이제 개념이 조금 심화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자체 교재와 고난도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교재를 쓸 겁니다.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 정리가 크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학교 기출 문제를 돌리면서 문고문이라고 해서 문제집 속 고난이도 문제들만 뽑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물론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개념들이 어떤 개념들이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따로 개념 정리라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가는 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 컨텐츠를 나눠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올해 이제 사실 예비 고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중위반이나 상위반 정도가 개설이 되고 최상위반이 개설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개설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아마 주 2회 정도,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 주 1회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주 2회에서 1회 정도의 진도 방향을 가지고 할 거고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대수나 미적분 같은 것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 내신 대비반으로 주 4회를 다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고 주 4회로 뭐 충분히 넉넉하게 된다 하면은 한 과목 정도를 선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수나 미적분이나 확통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기준으로 따박따박 10조 완성 기준으로 마프 시너지를 통해서 유형서 회독, 개념 정리, 공식 완전 습득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대수나 미적분을 워낙 많이 해서 심화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비 고2반이나 예비 고3반에 충분한 심화반들이 깔리기 때문에 그런 심화반에서 같이 수행하면서 심화 내용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최상위권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다. 반이 따로 개설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스터디 카페 필수 등록해야 되고 숙제하는 시간을 플래너에다가 어떻게 적어야 되고 몇 시간 적을지를 제가 다 관찰할 것이고 그 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강요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건 당연히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는 상위권 학생들이다 라고 말하면 내신 준비하는 거 2회 수업이 들어갈 것이고 대수 미적 1을 같이 2회씩 혹은 대수 확통을 2회씩 하는 반을 통해서 총 6회 수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봐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내신을 3회 이 3회 기준이 물론 우리가 주 10주 기준 완성이지만 주 3회 정도를 해야 공수 1, 2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다 보는 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아마 차라리 앞에 있는 공수 1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3월달 바로 들어가면 시작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고 나머지들을 다 본 다음에 3월달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대수 3회 정도 해서 좀 대수를 천천히 해서 한 과목만 제대로 선행을 하자 이런 학생들이 될 확률이 높고요.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 한 번만 보고 나머지 대수 미적분 확통을 다 보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위권은 주 4번이고요. 이번 예비 고2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진도 과목이 천차만별이지만 대수 미적분원 확통 미적분 2 기하까지 5과목을 다 하는 학교도 있고 4과목만 하는 학교도 있고 2과목만 하는 학교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까지는 최소 3과목을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3과목 이상. 그러다 보니까 짧은 여름방학 때 2학기 것까지를 여름방학 때 2학기 거 선행을 할 수 없으니 2학기 것까지를 겨울방학 때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겨울방학 때 수학이랑 과학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수, 미적분원, 확통까지를 다 할 거고 지금 생각에는 미적분 2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수를 3회, 미적분을 3회, 확통을 2회 정도 집어넣을 것이고 그러면 확통을 2회 하면은 12회차 정도의 종강을 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2회차면 이제 6주 과정이니까 4주에서 3주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그 3주 그 다음에 미적분 1을 끝내면서 남은 16회차니까 2주 그 다음에 18회차니까 1주 이렇게 한 6주에서 7주 정도를 모아서 그 나머지 미적분 2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복습하면서 2회독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미적분 2가 수능 과목에서 빠지면서
이게 얼마나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충분히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공식들을 활용하는 정도에서 학교 시험을 끝내고 변별력을 낼 것이냐, 이게 학교가 좀 관건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마 학교 쌤들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 예상은 어려운 기출문제나 숫자가 복잡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각모만 6주나 7주 정도를 가지고 미적분 2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든지 치환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적분을 할 때 쓰기도 되게 좋고, 사인 코사인에 대한 뭐 합 두 배각 공식 이런 것들은 대수에서 활용하기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공식들을 습득하고 대수 문제에다가 녹여내거나 미적분 문제에다가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수업이 추가적으로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위권 반과 하위권 반, 중위권 반, 이게 두 반으로 나눠서 할 확률이 높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은 없지만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모의고사 1, 2등급 라인의 학생들, 그 다음에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도 3등급이나 2등급 아주 끝, 아니면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내신만을 대비하는 아마 도전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8회 정도 들어가는 거는 변함없는 내용이고 수업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되게 힘들게 느낄 정도로 빡빡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 2회가 기본입니다. 근데 2회만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10회 쭉 해가지고 주 4회를 수능 대비를 하는 학원도 잘 없어요. 사실 고3 올라가면 이제 지금같이 미적분 진도반만 하거나 혹은 수능 대비반이 주 2회 정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주 4회도 충분히 많이 넣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 4회를 하고 미적분 진도가 나가야 되는 다음 학교에 있는 학생이면 사실 3회, 4회만 해도 7회가 되고 5회, 4회를 하면 9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넣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이것만 하는 건데, 사실 요거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다 혹은 좀 추가적으로 수업을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마 모의고사 풀이반 같은 것들이 일요일날 개강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원, 수투의 내용에서 모의고사가 나오는 1번부터 22번 문항을 일주마다 2회씩 풀고 풀이하는 반이 아마 개설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 그냥 개념을 훑어주고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형적인 문제들을 풀고 고난이도까지 가는 문제 수업이 아마 주 2회, 2회에서 4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진도가 안 나가 있으니 미적분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주 3회 기준으로 1회 독을 할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여력이 좀 되면 주 5회 기준을 잡아서 2회 독을 돌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 목표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사실 수능 준비를 안 하면서 미적분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못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대비는 대부분 다 할 거고, 그래서 이 수능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의 점수를 어디까지 등급을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수능 준비가 아니고 최장력 기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등급까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아예 그게 아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3월 달에 점수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웬만하면 수능 대비반을 수강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으로 아마 나눠서 보통 진도가 나가게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반과 중하위권 반 이렇게가 개설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반 같은 경우에는 어삼시사라는 유명한 문제집이 있죠. 이게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는 뜻인데, 그 요즘 어삼시사는 약간 본질, 초심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삼시사가 아니에요. 쉬운 4점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연간 모아놓은 이제 여러 가지 N제들을 변형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쉬운 4점과 어려운 3점 사이에 되는 유형들을 쭉 문제집으로 자체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고, 그런 걸 하면서 기본 개념을 다지는 반이 아마 개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과 중위권에 아마 중간 정도 되는 경계의 반일 텐데, 기본 개념을 빠르게 훑어가면서 중킬러 문제들은 숙제로 내서 질문만 받을 거고, 킬러 문제의 한 절반 정도를 다루게 되는. 그래서 마플 기출 총정리를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의 유형을 따로 세분화되어 있긴 해서 그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 것 같고, 그 마지막에 보면 최고 난도 문제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는 선별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고차원 혹은 어려운 계산들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것들은 스킵을 해가면서 문제를 이제 커리큘럼을 돌면서 문제를 풀어서 중킬러, 킬러 정도까지는 문제의 개념을 풀어내면서 아마 접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3 준비를 해서 3월 달에 혹은 4월 모평, 3월, 4월 모평 때 나오는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계속 수능을 준비할지 아니면은 수능 준비를 멈출지 이걸 판단을 할 거고, 그 판단이 되면은 4월 달에 모의고사 친 뒤에는 이제 내신을 대비 위해서 수능반은 휴강이 되겠죠. 되고 아마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신 대비반을 계속 이어갈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휴원했다가 이제 6월달 모평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등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지금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과 달리 이제 수업이 최대한 많이 넣고 그 수업의 권한, 수업을 몇 개를 들을지 이런 것들이 학생의 의지와 그 의지를 기반으로 제가 평가를 해서 임의로 집어넣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의 주도권이 높아서 부모님들이 나는 이거 시키고 싶은데 왜 이렇지? 혹은 이거 시키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폐강이 되고 다른 것들이 생기거나 이런 이제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포항에서는 이제 방학 특강으로 이렇게 많은 횟수의 수업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학생들이 지치기 전까지, 혹은 사실 운동도 그렇잖아요. 충분히 근육의 피로도가 생길 때까지 시켜야 그 다음에 근육이 선장하는 것처럼 방학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학을 공부를 시켜봐야 학생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준비를 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개강을 시켜서 1월 5일 전에만 수강을 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방학 동안의 수학은 책임있게 가르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